우리에게 직장인이란 뭘까? 매일을 꾸준히 살아내야만 나오는 이 월급은 자유를 앗아가는 족쇄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이번 달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게 직장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게 직장인이다. 어설픈 수평 문화에서 나오는 억지 매너와 파벌주의 사이에서 쌓여가는 혐오를 버텨야 하는 게 직장인이다.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당하며 누군간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해도 결국 남는 게 월급뿐이라 해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즐겁게 살아남고자 머리 굴리는 게 바로 우리 직장인이다. 폐악질. 왜 나쁜 자들이 기회를 얻는가? 폐악질은 권력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 이를 굴리는 가장 쉬운 길이다.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아무 말로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어 보라. 그 다음 진행되는 일사불란한 일처리 속도의 쾌감을 한 번이라도 맛본다면 폐악질은 끊을 수 없다. 험담질은 조직이 머리를 쓰지 않고 새를 불리는 가장 쉬운 길이다. 다른 조직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큰 소리로 끊임없이 소문내라. 타인의 평판을 낮추는 방법으로 자신의 포지셔닝에 시간과 기회와 이익을 얻어본 사람은 험담질을 끊지 못한다. 지적질은 초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르고 똑똑하게 보이는 가장 쉬운 길이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자신을 뺀 모두가 산적한 문제를 방치하는 데 동참했다고 해보라. 지적질을 통해 자신의 일거리를 만드는데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끊지 못한다. 폐악질, 험담질, 지적질은 그 적나라한 성격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빨리 본다. 이렇게 고민 없는 방식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서 기회를 잡는 데 중독되면 조직 지능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자기가 뭔가를 잘한다는 착각은 점점 커진다. 가장 멍청한 것은 이 세 가지 스킬을 계속 쓰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기회를 두 번 줄 것도 없다. 첫 무대에서 가장 먼저 시전한 스킬이 저 셋 중에 하나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반드시 그 스킬을 쓴다. 왜 자꾸만 이런 자들이 기회를 얻는가? 기회를 주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미덕은 가면이다. 별다른 대안도 뾰족한 수도 없는 시스템에서는 그저 목소리 큰 잔머리꾼에게 기회를 줘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방관하며 저들끼리 자연스레 정리되길 기다릴 뿐이다. 이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폐악질 2. 폐악질 떠는 상급자에 대처하는 법. 폐악질은 힘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폐악질을 부추긴다. 폐악질을 떠는 권력자에게는 똑같은 형식의 폐악질을 시전해주면 하나같이 당황한다.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그림이 깨졌을 때를 예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자는 순간 대응력을 잃고 만다. 권력자가 아랫사람과 폐악질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만큼 우습고 민망한 일은 없다. 권력자는 쪽팔린 것을 가장 싫어하므로 일단은 당장의 위압적인 행동은 멈출 것이다. 권력자에게 복수를 당할까 겁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힘에 취해 있는 권력자라면 부하 직원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 티가 나는 게 더 민망한 일이다. 겉으로는 그 일을 넘긴 척, 수용하는 척해야 윗사람으로서 좀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 당장의 큰일은 생기지 않고 시간도 잘 흘러갈 것이다. 시간을 벌어둔 우리는 다른 동료들과 연대해야 한다. 권력자를 내쫓을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계획은 어차피 성공 확률이 낮아 효과적이지도 않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많은 동료들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특히 작은 조직을 리드하는 중간 관리자라면 팀원들을 더 위로 모신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동 양식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위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문화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이미 자리 잡은 시스템은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나를 신뢰하는 조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자의 은밀한 복수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힘을 쓸 것인지 선택하는 방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쫄보족. 타인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고쳤을 것이 아니라 내쳐야 한다. 타인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고쳐쓰기 어렵다. 누군가 자신이 좀 알 것 같은 일을 하면 수준 낮은 일을 한다며 무시한다. 누군가 자신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시한다. 그들은 남들의 일이라면 일단 모두 무시하고 본다.
무시는 말과 태도, 행동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야만 무시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시는 애초에 티를 내기 위한 행동, 자신을 상대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자기 표현 방식이다. 스스로의 나약함을 직면하는 고된 훈련을 견뎌낼 힘이 부족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방식이 점점 단순해진다. 그런 사람은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는데 게으르고 두려움이 많다. 부족함을 메우는 것은 귀찮은데 드러나는 것이 무서우니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는 것밖에는 못한다. 한마디로 그냥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쫄보라는 이야기다. 쫄부족들은 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조차 남의 탓으로 돌린다. 쫄부족들의 무시가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냥 마주칠 때마다 눈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쫄? 꼰대족.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다 답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도 질문 나름이다. 꼰대족은 한결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질문하면서 남에게는 본인이 듣고 싶은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본인의 질문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 번 더 성찰하기보다는 그 답변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든지 정황이 어떻든 말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든지 난 그런 걸 질문한 게 아니었다든지 난 배경은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된다든지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꼰대족은 섬세한 질문을 생각하기 귀찮아하며 타인의 답변을 섬세하게 해석하는 것도 귀찮아한다. 그들의 체력이 몹시 떨어져 있거나 사고하는 역량이 부족해 머리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니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스스로 1분 전에 질문한 내용마저 되씹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무엇 하겠는가? 꼰대족이 윗사람이라면 그냥 넵 해버린 후 잊어버리고 윗사람이 아니라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정도로 대응하고 말자. 그 사람을 위한 정밀한 답변을 꼭 내가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검색창이 아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들이 나를 비난해도 하등 상관없다. 아무리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곤대족들은 여전히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테니까. 말방구 물리치기.
말꼬리 잡는 헛소리꾼들을 어떻게 화내게 할까? 회의를 하다 보면 주제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와 헛소리, 절대 부정을 시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방구쟁이라고 한다. 말방구는 습관적으로 입에 배어 있는 것이라 그런 사람은 지가 그런 방구를 풍기는지 잘 모른다. 보통은 지적으로 게으르고 논리의 토대가 허약하기에 쓰는 자기 방어 수법이다. 말방구쟁이들은 남들이 자기 말에 말문이 막히는 게 본인의 입실은 실력이 좋아서라든지 상대방의 멘탈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 말방구에 할 말을 잃는다면 생산적 결론도 없이 그저 방구쟁이에게 수시간 동안 정신승리의 기쁨만을 안겨다 줄 뿐이므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자. 방구쟁이들은 모든 대화를 이겨먹어야 할 전투 상황으로 상정하고 승리의 도취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방구를 뀌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럴 때 너는 무슨 말방구를 끼고 자빠졌어? 라고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주면 노발대발 부들부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택적 둔감. 내가 너무 예민하다며 피곤해하는 남들의 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사실은 선택적 둔감에 불과하다. 자신이 유별나게 예민한지 어쩐지 매사 점검할 필요 없다. 예민한 걸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게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바늘처럼 감각을 찔러대는 아프고 짜증나는 날들은 분명히 있다. 추우면 옷을 더 껴입어야지 추운 날씨나 추운 감각을 없는 거라고 부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예민한 반응이 불편하고 과하다는 남들의 지적은 가장 알아채기 쉬운 종류의 가스라이팅이다. 문제의 핵심을 내 성격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관대하게 말하면서도 문제를 예민하게 인지하는 사람만큼은 유난스럽게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그저 선택적 둔감에 불과하다. 선택적 둔감러들의 예외적 예민함에 함께 휘둘릴 필요 없다. 다만 예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한 한때를 잘 지나쳐 보내는 훈련이다. 어떤 문제라도 충분히 스스로 컨트롤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가볍게 취급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1년짜리 문제를 6개월짜리 문제로 쪼개고 이걸 다시 한 달, 그리고 하루짜리로 쪼개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이면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문제라고 하는 너가 문제예요. 내 예민함을 지적하는 너가 문제예요.
끝도 없는 즉시 반응 페스티벌에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너무 아깝다. 숟가락 노노. 내 성실함에 남들이 숟가락 함부로 얹게 하지 말라. 내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만의 소신과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타인이 얕잡아 보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성실함에 남들이 숟가락을 얹게 하지 말라. 시간이 남는 모양이야. 입방정 떠는 그이들에게 그 일을 딱 떼어 맡겨보기. 다른 동료가 하는 일을 유독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며 사실 별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며 본인이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식이다. 이런 말들이 듣기 싫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그 일을 딱 떼어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한 평가가 쏙 들어간다. 그리고 약속이 난 것처럼 그 일은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내 시간을 쏟아 공들여 해놓은 일을 입만 터는 사람들에게 주기 싫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돌아간다고 내 월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또 그 일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정당한 보상이 온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특별히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있다. 만약 누군가 내 일에 대해 함부로 입을 털고 다닌다면 내가 너무 많은 일거리를 점유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 오로지 나만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상대적으로 한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산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걸 굳이 꼽자면 아마도 그건 업무 능력이 아니라 인간 보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홀로 간다. 본디 혼자임을 알아야 함께한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연민이 아무리 깊어도 모두를 구제하고 사랑할 수는 없다. 다 함께 잘 살고 싶지만 그 방식을 내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 특정한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나 혼자만의 관념과 허상임을 깨닫는다. 사회를 바라보고 싶지만 가족을 지키기도 버겁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 사람이 흔하다. 그런데도 사람이 소중하다. 우리는 타인에게 손을 내민다.
왜 누군가와 동행하고자 하는가? 자신의 존재에 확신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에 발목 잡힌 바에 의해 타인의 손을 뿌리친다. 인간은 늘 거부당하며 하는 수 없이 혼자 간다. 가끔은 어떤 기간은 누군가와 뜻이 맞고 사랑하며 즐겁겠지만 이는 영원에 대한 이루어지지 못할 희망을 안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타인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홀로 지는 존재다. 이를 받아들이고 오늘의 함께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향한 또 한 가지 원칙이다. 회사가 너무 싫을 때, 싫은 걸 끌어안는 선택을 할 때 새 길이 열린다. 나는 종종 회사가 싫고 회사에서 마주치는 귀찮은 상황이 싫고 일도 싫고 회사에서 만난 사람도 싫고 싫은 게 많다 보니 싫은 티도 많이 내고 내가 티를 내니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고 싫으니까 계속 싫어져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회사는 늘 좋아지기보다는 싫어지는데 아마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적용되기 때문일 거다. 마주쳐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일도 늘어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니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이다. 또 내게도 중요한 정보가 쌓이며 자기 중심이 생기니 침해받고 싶지 않거나 지키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상황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방어 기제를 만들어낸다. 회사 안에서 에너지 균형을 맞추며 롱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연의 법칙을 인정해야 한다. 인내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짜증이 극에 달한 날.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또 감당하기 싫다는 것을 인정하고 멈출 건지 아니면 좀 더 밀고 나가 볼 건지. 개인의 한계 상황에 온 것이니만큼 밀고 나갈 때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적의 손마저 잡는 때가 바로 이때다. 싫은 순간을 타게 하는 길은 결국 싫어서 거부해왔던 걸 붙잡거나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걸 내던지는 선택을 할 때 열린다. 나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 회로가 바뀌기 때문이다. 회로가 바뀌면 더 큰 힘에 접속해 많은 일들을 해내거나 불필요하고 복잡한 회로가 줄어 막혀있던 일이 풀릴 수 있다.
관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본다. 회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맨날 똑같으니까. 항상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싫어진다. 싫은 것을 어김없이 거부하니 결과가 늘 같다. 그러니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점을 보러 가서 언제 이직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정도다. 회사 생활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들에게 뒤처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아무 대안 없이 직장을 그만둬버릴 나 자신이 불안했다. 내 커리어는 왜 그렇게 매번 성공적이어야 했는가 하면 시장에서 나를 증명하여 다른 곳으로 더 잘 팔릴 여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더 역동적인 곳, 더 이름난 곳, 더 큰 곳으로 이직하려는 이유는 내가 매사 진취적인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잘 먹히고 팔릴 수 있는 타이틀을 쥐고 싶기 때문이었다. 왜 그렇게 나를 잘 팔리게 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했는가 하면 월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다. 먹기 위해 산다. 이런 자주적 표현은 요즘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런데 유독 회사 생활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상처 입은 날들이 끄트머리에 서서 그나마 결국 돈뿐이었다고 자조한다. 이럴 때는 그냥 그동안 녹록지 않았구나 하고 서로를 위로하면 될 일이다. 회사가 아니라 사회라고 읽어본다. 내가 속한 작은 사회. 그러나 확실하고 견고한 사회. 이 안에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 사는 데가 아니라 다채로운 하루를 보내며 돈도 버는 내가 있다. 물론 거대한 시스템에 묶여 있다는 걸 안다. 그게 가끔 화나게 한다. 결코 반항적인 개인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복잡한 내가 있다. 이 과정에서나 자신의 속물적 민낯을 보았고 나약한 모습을 마주하고 또 실망했다. 이상적인 가치를 기대하면 매번 어긋나 좌절했고 어떤 때는 옳거나 틀렸다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혼란과 모순의 어지러운 가운데 나는 그저 어떤 게 내면의 진실에 가까운지 여러 날 검토해보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어차피 나를 들여다보는 것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싶다. 어떤 세상에 발 딛고 서 있든 나 스스로 온전히 바로 서고자 하는 일, 어딘가에 기대어 부표처럼 둥둥 떠다니기보다는 나의 두 발로 걸어가고자 하는 일, 그것 말고 무엇을 더 할 게 있는가 싶다. 그래서 요새는 눈을 똘망똘망 뜨고 말한다.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 천편일률적인 삶이지. 그래, 나는 매사에 불안하고 별 대안이 없어. 그때그때의 불안을 끌어안거나 다스리기 위해 비비고 싶지 않은 순간에 비비고 굽혀야 할 것 같은 순간에 굽히지 않아. 일관성이 없지만 하루를 제대로 살아. 그게 왜?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게 뭐 어때서? 폐악질. 왜 나쁜 자들이 기회를 얻는가? 폐악질은 권력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 이를 굴리는 가장 쉬운 길이다.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아무 말로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어보라. 그 다음 진행되는 일사불란한 일처리 속도의 쾌감을 한 번이라도 맛본다면 폐악질은 끊을 수 없다. 험담질은 조직이 머리를 쓰지 않고 새를 불리는 가장 쉬운 길이다. 다른 조직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큰 소리로 끊임없이 소문내라. 타인의 평판을 낮추는 방법으로 자신의 포지셔닝에 시간과 기회와 이익을 얻어본 사람은 험담질을 끊지 못한다. 지적질은 초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도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르고 똑똑하게 보이는 가장 쉬운 길이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자신을 뺀 모두가 산적한 문제를 방치하는 데 동참했다고 해보라. 지적질을 통해 자신의 일거리를 만드는 데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끊지 못한다. 폐악질, 험담질, 지적질은 그 적나라한 성격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빨리 본다. 이렇게 고민 없는 방식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서 기회를 잡는 데 중독되면 조직 지능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자기가 뭔가를 잘한다는 착각은 점점 커진다. 가장 멍청한 것은 이 세 가지 스킬을 계속 쓰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기회를 두 번 줄 것도 없다. 첫 무대에서 가장 먼저 시전한 스킬이 저 셋 중에 하나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반드시 그 스킬을 쓴다. 왜 자꾸만 이런 자들이 기회를 얻는가? 기회를 주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미덕은 가면이다. 별다른 대안도 뾰족한 수도 없는 시스템에서는 그저 목소리 큰 잔머리꾼에게 기회를 줘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방관하며 저들끼리 자연스레 정리되길 기다릴 뿐이다. 이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폐악질 2. 폐악질 떠는 상급자에 대처하는 법. 폐악질은 힘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폐악질을 부추긴다. 폐악질을 떠는 권력자에게는 똑같은 형식의 폐악질을 시전해주면 하나같이 당황한다.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그림이 깨졌을 때를 예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자는 순간 대응력을 잃고 만다. 권력자가 아랫사람과 폐악질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만큼 우습고 민망한 일은 없다. 권력자는 쪽팔린 것을 가장 싫어하므로 일단은 당장의 위압적인 행동은 멈출 것이다. 권력자에게 복수를 당할까 겁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힘에 취해 있는 권력자라면 부하 직원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 티가 나는 게 더 민망한 일이다. 겉으로는 그 일을 넘긴 척, 수용하는 척해야 윗사람으로서 좀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 당장의 큰일은 생기지 않고 시간도 잘 흘러갈 것이다. 시간을 벌어둔 우리는 다른 동료들과 연대해야 한다. 권력자를 내쫓을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계획은 어차피 성공 확률이 낮아 효과적이지도 않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많은 동료들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특히 작은 조직을 리드하는 중간 관리자라면 팀원들을 더 위로 모신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동 양식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위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문화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이미 자리 잡은 시스템은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나를 신뢰하는 조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자의 은밀한 복수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힘을 쓸 것인지 선택하는 방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쫄보족. 타인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고쳐 쓸 것이 아니라 내쳐야 한다. 타인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고쳐 쓰기 어렵다. 누군가 자신이 좀 알 것 같은 일을 하면 수준 낮은 일을 한다며 무시한다. 누군가 자신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시한다. 그들은 남들의 일이라면 일단 모두 무시하고 본다. 무시는 말과 태도, 행동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야만 무시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시는 애초에 티를 내기 위한 행동, 자신을 상대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자기 표현 방식이다. 스스로의 나약함을 직면하는 고된 훈련을 견뎌낼 힘이 부족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방식이 점점 단순해진다. 그런 사람은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데 게으르고 두려움이 많다. 부족함을 메우는 것은 귀찮은데 드러나는 것이 무서우니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는 것밖에는 못한다. 한마디로 그냥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쫄보라는 이야기다. 쫄보족들은 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조차 남의 탓으로 돌린다. 쫄보족들의 무시가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냥 마주칠 때마다 눈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쫄? 꼰대족.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다 답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도 질문 나름이다. 꼰대족은 한결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질문하면서 남에게는 본인이 듣고 싶은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본인의 질문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 번 더 성찰하기보다는 그 답변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든지 정황이 어떻든 말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든지 난 그런 걸 질문한 게 아니었다든지 난 배경은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된다든지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꼰대족은 섬세한 질문을 생각하기 귀찮아하며 타인의 답변을 섬세하게 해석하는 것도 귀찮아한다. 그들의 체력이 몹시 떨어져 있거나 사고하는 역량이 부족해 머리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니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스스로 1분 전에 질문한 내용마저 되씹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무엇 하겠는가? 꼰대족이 윗사람이라면 그냥 넵 해버린 후 잊어버리고 윗사람이 아니라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정도로 대응하고 말자. 그 사람을 위한 정밀한 답변을 꼭 내가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검색창이 아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들이 나를 비난해도 하등 상관없다. 아무리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곤대족들은 여전히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테니까. 말방구 물리치기. 말꼬리 잡는 헛소리꾼들을 어떻게 화내게 할까? 회의를 하다 보면 주제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와 헛소리, 절대 부정을 시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방구쟁이라고 한다. 말방구는 습관적으로 입에 배어있는 것이라 그런 사람은 지가 그런 방구를 풍기는지 잘 모른다. 보통은 지적으로 게으르고 논리의 토대가 허약하기에 쓰는 자기 방어 수법이다. 말방구쟁이들은 남들이 자기 말에 말문이 막히는 게 본인의 입실은 실력이 좋아서라든지 상대방의 멘탈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 말방구에 할 말을 잃는다면 생산적 결론도 없이 그저 방구쟁이에게 수시간 동안 정신승리의 기쁨만을 안겨다 줄 뿐이므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자. 방구쟁이들은 모든 대화를 이겨먹어야 할 전투 상황으로 상정하고 승리의 도취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방구를 뀌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럴 때 너는 무슨 말방구를 끼고 자빠졌어? 라고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주면 노발대발 부들부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택적 둔감. 내가 너무 예민하다며 피곤해하는 남들의 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사실은 선택적 둔감에 불과하다. 자신이 유별나게 예민한지 어쩐지 매사 점검할 필요 없다. 예민한 걸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게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바늘처럼 감각을 찔러대는 아프고 짜증나는 날들은 분명히 있다. 추우면 옷을 더 껴입어야지 추운 날씨나 추운 감각을 없는 거라고 부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예민한 반응이 불편하고 과하다는 남들의 지적은 가장 알아채기 쉬운 종류의 가스라이팅이다. 문제의 핵심을 내 성격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관대하게 말하면서도 문제를 예민하게 인지하는 사람만큼은 유난스럽게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그저 선택적 둔감에 불과하다. 선택적 둔감러들의 예외적 예민함에 함께 휘둘릴 필요 없다. 다만 예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한 한때를 잘 지나쳐 보내는 훈련이다. 어떤 문제라도 충분히 스스로 컨트롤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가볍게 취급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1년짜리 문제를 6개월짜리 문제로 쪼개고 이걸 다시 한 달, 그리고 하루짜리로 쪼개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이면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문제라고 하는 너가 문제예요. 내 예민함을 지적하는 너가 문제예요. 끝도 없는 즉시 반응 페스티벌에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너무 아깝다. 숟가락 노노. 내 성실함에 남들이 숟가락 함부로 얹게 하지 말라. 내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만의 소신과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타인이 얕잡아 보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성실함에 남들이 숟가락을 얹게 하지 말라. 시간이 남는 모양이야. 입방정 떠는 그이들에게 그 일을 딱 떼어 맡겨보기. 다른 동료가 하는 일을 유독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며 사실 별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며 본인이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식이다. 이런 말들이 듣기 싫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그 일을 딱 떼어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한 평가가 쏙 들어간다. 그리고 약속이 난 것처럼 그 일은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내 시간을 쏟아 공들여 해놓은 일을 입만 터는 사람들에게 주기 싫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돌아간다고 내 월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또 그 일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정당한 보상이 온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특별히 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있다. 만약 누군가 내 일에 대해 함부로 입을 털고 다닌다면 내가 너무 많은 일거리를 점유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 오로지 나만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상대적으로 한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산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걸 굳이 꼽자면 아마도 그건 업무 능력이 아니라 인간 보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홀로 간다. 본디 혼자임을 알아야 함께한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연민이 아무리 깊어도 모두를 구제하고 사랑할 수는 없다. 다 함께 잘 살고 싶지만 그 방식을 내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 특정한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나 혼자만의 관념과 허상임을 깨닫는다.
사회를 바라보고 싶지만 가족을 지키기도 버겁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 사람이 흔하다. 그런데도 사람이 소중하다. 우리는 타인에게 손을 내민다. 왜 누군가와 동행하고자 하는가? 자신의 존재에 확신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에 발목 잡힌 바에 의해 타인의 손을 뿌리친다. 인간은 늘 거부당하며 하는 수 없이 혼자 간다. 가끔은 어떤 기간은 누군가와 뜻이 맞고 사랑하며 즐겁겠지만 이는 영원에 대한 이루어지지 못할 희망을 안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타인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홀로 지는 존재다. 이를 받아들이고 오늘의 함께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향한 또 한 가지 원칙이다. 회사가 너무 싫을 때, 싫은 걸 끌어안는 선택을 할 때 새 길이 열린다. 나는 종종 회사가 싫고 회사에서 마주치는 귀찮은 상황이 싫고 일도 싫고 회사에서 만난 사람도 싫고 싫은 게 많다 보니 싫은 티도 많이 내고 내가 티를 내니 상대방도 나를 싫어하고 싫으니까 계속 싫어져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회사는 늘 좋아지기보다는 싫어지는데 아마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적용되기 때문일 거다. 마주쳐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일도 늘어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니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이다. 또 내게도 중요한 정보가 쌓이며 자기 중심이 생기니 침해받고 싶지 않거나 지키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상황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방어 기제를 만들어낸다. 회사 안에서 에너지 균형을 맞추며 롱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연의 법칙을 인정해야 한다. 인내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 짜증이 극에 달한 날,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또 감당하기 싫다는 것을 인정하고 멈출 건지, 아니면 좀 더 밀고 나가볼 건지. 개인의 한계 상황에 온 것이니만큼 밀고 나갈 때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적의 손마저 잡는 때가 바로 이때다. 싫은 순간을 타게 하는 길은 결국 싫어서 거부해왔던 걸 붙잡거나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걸 내던지는 선택을 할 때 열린다. 나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 회로가 바뀌기 때문이다. 회로가 바뀌면 더 큰 힘에 접속해 많은 일들을 해내거나 불필요하고 복잡한 회로가 줄어 막혀있던 일이 풀릴 수 있다. 관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본다. 회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맨날 똑같으니까. 항상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싫어진다. 싫은 것을 어김없이 거부하니 결과가 늘 같다. 그러니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점을 보러 가서 언제 이직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정도다. 회사 생활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들에게 뒤처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아무 대안 없이 직장을 그만둬버릴 나 자신이 불안했다. 내 커리어는 왜 그렇게 매번 성공적이어야 했는가 하면 시장에서 나를 증명하여 다른 곳으로 더 잘 팔릴 여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더 역동적인 곳, 더 이름난 곳, 더 큰 곳으로 이직하려는 이유는 내가 매사 진취적인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잘 먹히고 팔릴 수 있는 타이틀을 쥐고 싶기 때문이었다. 왜 그렇게 나를 잘 팔리게 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했는가 하면 월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다. 먹기 위해 산다. 이런 자주적 표현은 요즘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런데 유독 회사 생활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상처 입은 날들이 끄트머리에 서서 그나마 결국 돈뿐이었다고 자조한다. 이럴 때는 그냥 그동안 녹록지 않았구나 하고 서로를 위로하면 될 일이다. 회사가 아니라 사회라고 읽어본다. 내가 속한 작은 사회. 그러나 확실하고 견고한 사회. 이 안에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 사는 데가 아니라 다채로운 하루를 보내며 돈도 버는 데가 있다. 물론 거대한 시스템에 묶여 있다는 걸 안다. 그게 가끔 화나게 한다. 결코 반항적인 개인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복잡한 데가 있다. 이 과정에서나 자신의 속물적 민낯을 보았고 나약한 모습을 마주하고 또 실망했다. 이상적인 가치를 기대하면 매번 어긋나 좌절했고 어떤 때는
옳거나 틀렸다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혼란과 모순의 어지러운 가운데 나는 그저 어떤 게 내면의 진실에 가까운지 여러 날 검토해보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어차피 나를 들여다보는 것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싶다. 어떤 세상에 발 딛고 서 있든 나 스스로 온전히 바로 서고자 하는 일. 어딘가에 기대어 부표처럼 둥둥 떠다니기보다는 나의 두 발로 걸어가고자 하는 일. 그것 말고 무엇을 더 할 게 있는가 싶다. 그래서 요새는 눈을 똘망똘망 뜨고 말한다.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 천편일률적인 삶이지. 그래, 나는 매사에 불안하고 별 대안이 없어. 그때그때의 불안을 끌어안거나 다스리기 위해 비비고 싶지 않은 순간에 비비고 굽혀야 할 것 같은 순간에 굽히지 않아. 일관성이 없지만 하루를 제대로 살아. 그게 왜?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게 뭐 어때서?